2026년 8월 6일 박동창의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스러시 맨발 걷기로 접지하여도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의 지속은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그를 맨발과 섭생으로 잘 관리하실 경우 치유의 전화위복을 맞이합니다. 가로 2026년 2월 7일자 앵콜입니다.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9년여 우리는 맨발로 걸어 암과 심혈관 질환, 반신마비, 파킨슨병, 강직인간 증후군, 각종 자가 면역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어려운 질병들이 치유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들라하면 각자의 한우분들께서 맨발로 걸어 치유될 수 있다는 한없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즉생의 결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죽기 살기로 맨발하신 결과들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신 한 여성 회원님께서 겨드랑이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찾았더니 유방암 2, 3기의 진단을 받으셨다며 놀라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맨발로 걸었는데 또 거의 매일 접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는 놀라움과 실망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 상황을 위 회원님들로부터 전해 듣고 저 역시 한동안 말을 이을 수 없는 충격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도 강조해왔던 맨발 걷기와 접지의 황산화 효과, 염증과 통증의 치유 효과 등에 대해 미국의 관련 연구 논문들과 임상 사례들을 전해드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 왔는데 또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왜 이러한 예외적 현상이 생겼나 하는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억되는 일들은 수개월 전 위 회원님의 어머님이 노환에다가 다리까지 골절되셔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어머님에 대한 밤낮 없는 간병 등으로 한동안 평소의 생활 리듬이 깨어지면서 맨발로 걸을 수도 없었고 그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산으로 뛰어가시다 넘어지시기도 하였고 또 신발이나 물병 등도 잊어버렸다는 소식들을 간혹 주셨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노모에 대한 끔찍한 사랑과 효심의 감동도 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저렇게 극진으로 어머님 간호를 하시다 평소의 생활의 스페이스를 잃어버리시면 안 될 터인데 하는 내심의 걱정을 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제3자로서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을 정확히 가름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에 동회원님의 전화 이후 저도 하루 이틀의 회원님 생각을 하다 보니 저의 지난 수년간 있었던 상황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직전 금융사를 그만두고 2013년 이후 저 자신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당시 금융 권력의 핵심들을 상대로 한 징계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 형사소송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절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송사를 약 5년간에 걸쳐 홀로 맞서 감당했었으니까요. 고군분투 상황들을 버티고 이겨낸 것은 그나마 제가 맨발로 걸었기 때문이었지만 그 과정에 2015년 11월 저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던 안구정맥폐쇄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자칫 실명할 수도 있었던 위급한 상황을 정기검진 중 다행스럽게도 찾아낸 것이었어요. 위 각종 쟁송들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병한 어찌할 수 없는 부정적 여파였고 또 저 자신에 대한 하나의 경고 신호였죠. 이에 즉각 서울대학
병원 안과에서 안구 주사를 맞은 후 2년간에 걸쳐 처방된 약을 복용하였고 그 이후 1년은 약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경과를 보던 중 2018년 11월 마침내 치유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난 2020년 11월 병원을 다시 찾아 추적 검사를 하였더니 완치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다른 환자들의 경우 주사도 몇 번씩 맞고 재발하는 등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깨끗이 나으셔서 참 다행이라는 의사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던지요. 당연히 저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발병 이후에도 꾸준히 맨발로 걸었고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법적 소송 상황들도 정리되어 더 이상의 스트레스도 없어진 상황의 당연한 기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를 저는 의학적 처치와 맨발 걷기와 접지의 협치가 이루어낸 좋은 결과로도 여기고 있고요. 여기서 위 저 자신의 발병과 회원님의 현재 사례에 대한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맨발로 걷고 접지하면서 치유의 생리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려면 특별한 스트레스 등이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신체의 어느 한 곳에서 염증이 생기고 또 터질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둘째, 다만 그러한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경우 맨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맨발로 걷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비해 발병의 정도가 그만큼 경미해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맨발로 걷지 않는 사람이 2013년 이후 제가 겪은 그러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몇 년을 지날 경우 어쩜 관련 송사에서도 번번이 폐했을 수 있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염증이 발병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안구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실명하는 등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었으리라는 상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의 상황에서 그러한 증세가 발견이 되었고 또 다행히 병원의 도움을 받아 그를 용이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위 회원님의 경우에도 제가 유선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만약 맨발로 걷고 접지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훨씬 더 심각한 종양이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수시로 맨발로 걷고 또 위 회원님의 말씀대로 최근 맨발로 걷는 컨디션이 너무나 좋다는 사실은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겼던 종양들이 어쩌면 지금은 나아지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할 듯하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셋째, 결국 모든 상황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염증이나 종양이 위 회원님의 경우 수시로 맨발로 걷고 접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경증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안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위안구 정맥 폐쇄증이 발견되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임했었고요. 넷째, 실제 저의 동안구 정맥 폐쇄증의 치료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저는 단 한 번의 주사로 그리고 그 이후 관련 치료약의 복용과 맨발 걷기를 병행하면서 안정되게 동질병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재발 없이 자연스럽게 또 순리대로 치유가 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 주사도 수차에 걸쳐 맞는 경우도 흔하고 또 재발이 되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의 전언이 그를 반증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몇 년에 걸친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의 방식에다가 스트레스 등의 안정적인 관리 덕분에 관련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 회원님의 경우에도
현재 발견된 암종양들이 빠른 시간 내에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생겼던 암종양이 지금은 최근의 안정된 상황과 더 없이 좋은 맨발 걷기와 접지의 컨디션으로 오히려 천연의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맨발로 걸으시고 접지하시면 관련 암종량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바로 과거 지수님의 비호직긴 림프종 혈액암의 치유 사례가 그러했어요. 과거에 알았던 혈액암이 재발되자 1년을 예정한 항암 치료 중 3개월째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암종양이 사라졌다 했고 3개월 차에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중단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직전 경숙님의 희귀암이었던 다발성 가성점액종 충수암 가로도 그러했었지요. 동암의 재발 후 복강 내 곳곳에서 발견되었던 암종양들이 맨발 걷기 후 5개월 만에 반은 없어지고 반은 크기가 줄어들었고 맨발 걷기 후 9개월 만에 나머지 반의 암세포들까지 모두 다 소멸되셨다 하셨어요. 후자인 경숙님의 경우 재발된 동상황은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나온 맨발 걷기의 기적 같은 치유의 결과였었지요. 이에 위 회원님께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와 접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발로 걷는 시간을 더 자주 더 많이 늘려 나가시고 또 물론 접지 시간도 늘려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상황도 스스로 잘 조절하셔야 하고요. 어머님의 병세도 많이 좋아지셨으니 이제는 스스로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책임감을 놓으시고 그런 상황을 동생이나 다른 분들에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맨발 걷기와 접지로 자신에게 나타난 염증의 치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다는 섭생은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 땅속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자유전자가 회원님의 생리적인 시스템을 정상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치유의 놀라운 메커니즘으로 반드시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긍정 그리고 신념은 반드시 치유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와 긴장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사에 완벽을 기해야만 마음을 놓는 완벽주의는 때로는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가중시키기도 함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지금 위 회원님의 경우와 저의 과거의 경우가 그를 소리 높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그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피하면서 스스로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값진 교훈을 우리 모두 공유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맨발로 걷고 접지하니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는 그런 방심을 해서 는 안 된다는 엄중한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한편 지난해 보령 해양치유 포럼을 마친 후 들른 덕산 항토길 맨발 후 온천 족욕장에서의 회원님들의 치유의 증언을 담은 영상들을 맨발 걷기 치유 사례 789. 맨발 걷기 3년 오랜 역류성 식도염 허리 통증 깨끗이 낫고 일체 기저질환 없이 기관지 확장증 자연 치유 향해 맨발에 올인하는 행복한 삶 스러시 김순심 72
맨발 걷기 치유 사례 790. 뇌졸중 2번, 반신마비, 자율신경 실조증, 맨발 걷기 2개월로 깨끗이 나아져 그 보답으로 황토길 조성 후 온천 조격장 설치 및 유리 온실까지 추진. 스러시 덕산 문호석 지회장으로 각각 아래에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대모산에서 증언해 주신 업무상 스트레스로 종합병동 같은 몸이 맨발 걷기로 나아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죽기살기 맨발로 모든 병들을 치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신 김주은님의 영상 맨발 걷기 치유 사례 1016. 교직 수십 년 스트레스로 역류성 식도염, 부정맥,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명 무릎 관절염, 저혈압 등 종합병동으로 만난 맨발 걷기 계속 맨발하여 완치하겠다. 스러시 김주은 68로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